여기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퇴임 일주일을 앞두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 하원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앙숙인 펠로시 의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The ayes are 232. The nays are 197. The resolu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The President bears responsibility for Wednesday's attack on Congress by mob rioters. It does not matter if you are liberal, moderate, or conservative. All of us must resist the temptation of further polarization. 미국 정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신법철 박사님. 그러니까 임기가 일주일이 남았던, 한 달이 남았던 탄핵할 건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미 하원의 생각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 있었던 의사당 난입 사건을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까지도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러한 여론의 바탕을 두고 민주당이 세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예. 하원 결의를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10명의 반란표, 4명의 기권이 나왔다는 것은 지난번에 탄핵 소추 있었을 때는 공화당이 전원이 일치단결해서 뭉쳤었거든요. 예. 약간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튼 역대 미국 역사에서 6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임기 내 2번이나 소추를 당하네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공화당에서도 10표나 뭐 일정 부분 반란표가 남았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고 보수당으로서의 그 입지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들이, 그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이든 상원이든 자기의 선거구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법과 질서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민족 국가고 총기까지 소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과 질서를 어긋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의사당 난입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정면으로 도전을 했다,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시작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2번째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자 바로 의사당 폭력 사태를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As I have said, the incursion of the U.S. Capitol struck at the very heart of our republic. If you do any of these things, you are not supporting our movement, you are attacking it, and you are attacking our country. 글쎄요, 저 얘기를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 공화당 내부도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 박사님, 여기 펜스 부통령도 고민하고 속내를 모르는 폼페이오도, 뭔가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임기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펜스 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요, 언젠가 차기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난입을 선동한 부분과 관련해서 거리를 둠으로써 차기의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정치 나중에 해야 되니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리를 두는 거고. 박사님, 그러면 지금 미 의사당에 제가 오늘 방송 직전에 보도 하나, 사진 하나를 보니까 의사당 내부에도 지금 미 방위군들이 계속 앉아서 쉬고 있고 뭐 유사시를 좀 대비하고 있다는데, 그럼 이게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당선인 취임식까지 쭉 그 워싱턴 DC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취임식 당일날도 시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산발적인 시위 또는 또 다른 의사당 난입을 막기 위해서 주 방위군이 동원됐고, 앞으로 워싱턴 DC의 시큐리티, 안전 문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관련 당국에서도 혹시나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거로 보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본인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전임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 탓에 취임식을 제대로 이렇다 하게 치르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네요. 예, 뭐 지금 취임식 규모가 보통 과거에는 뭐 많으면 100만 명까지 모였다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의회 내에서 연설하는 수준,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이라고 연례 연설이 있는데 그 예.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계의 두 번째 탄핵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북한은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8일에 걸쳤던 당 대회를 끝냈는데요. 우려했던 무력 도발은 없었지만 북한은 핵 무력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틀어주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신 박사님, 애초에 저희가 이번 주초에 짚어봤을 때는 열병식, 영하 16도의 열병식이 본행사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리허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했는데 열병식 지금 북한도 가감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뭐 정보 당국에서 그런 준비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일 날 했던 것이 진짜 열병식인지 예행 연습인지는 확인 안 되겠지만 예. 만약에 예행 연습이었다면 오늘 밤 정도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10일 날 했던 것이 본 행사였다면은 그 행사 자체가 규모도 작고 뭐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북한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거는요. 저 열병식보다는 방금 전에 김정은이 이야기한 핵능력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예. 왜냐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 핵무력. 그런데 이번에 강조됐던 전술핵은요. 우리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냥 북한이 대화 메시지를 던졌다는 아주 일부분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가 대비돼야 될 우리의 방위 역량과 안보 역량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희망도 해야 되지만 철저한 대비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 박사님 말씀은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핵 무력을 강조해야 되는 거에서 이렇다 할 비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혹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혹은 현 정부가 북한의 핵 무력을 좀 자제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 수위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북한도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해서 2년 넘게 계속해서 비판을 해오고 있는데 예.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대화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의 비난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할 말은 해가면서 북한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지 북한도 한국 정부를 깔보지 않는다. 한국 정부를 깔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얕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부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 박사님 짧게 하나 더 해요. 그러면 어쨌든 본인들은 판을 바꾸는 여러 가지 굵직한 무기들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글쎄 오늘 밤에 열릴지도 모르는 열병식에서도 이런 무기들이 좀 공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전략무기나 그런 부분은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예. 전술핵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을 강조한다면 새로운 무기체계인데 사실 전술핵도 탑재하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10일 날 보여줬어요. 따라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보여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일주일 앞두고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미 하원 얘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핵 무력 그리고 열병식 얘기까지 외교안보 소식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뉴스타파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